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쓰담쓰담 상담소.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 찾기, 쓰담쓰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네.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게요, 동엽 씨. 네, 근데 힘드시겠어요. 박사님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좀 푸는 스타일인가요? 저는 혼자 조용히 있으면서 저 스트레스를 풉니다.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를 알기만 하면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또 네. 요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명상하면서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나 이런 생각해 가지고 답도 찾아냈거든요. 네, 근데 근데 안 동엽 씨는 풀려요. 자책을 하세요. 그게 동엽 씨와 저와의 차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박사님은 남 탓을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되는데 누가 잘못했다든지 또는 내가 잘못했다든지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스트레스나 그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을 핑계 대면서 원망하다가 그렇죠. 마지막 결론은 어쨌든 내가 잘못해서 그랬겠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상당수의 네. 스트레스가 관계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떤 땐 그런 생각도 해요. 혼자 무인도 같은 데 살거나 네. 갇혀서 살면 음흠. 차라리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네. 산으로 들어가면 내가 맞아요. 낫지 않을까. 자연인이 네. 한번 돼볼까. 그렇죠. 그래서 자연인 뭐 이런 프로 같은 거 엄청 잘 되잖아요. 엄청 잘 되는데 대리만족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진짜 산으로 가면요, 진짜 온갖 벌레와 짐승들과 나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본인 스스로가 괴로워요. 사람이면 말이라 통하지. 네. 들짐승, 날짐승들하고는 말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더 처하게 되죠. 그렇군요. 차라리 말이 통하는 사람과의 갈등이 낫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를 정해봤는데 직장 동료와 잘 지내는 방법. 네. 정말 어려워요. 정말 그러니까요. 어려워요. 이 직장 그렇죠. 동료란 분들이 그렇죠. 또 잘 지내면 이게 에너지도 되고 시너지도 되고 정말 도움이 되지만 이 직장 동료 중에 꼭 나하고 안 맞는 나를 싫어하는 직장 동료가 꼭 그 안에 있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없다. 음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직장 동료와의 관계로 상담 오시는 분이 많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상당히 많이 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부분 직장 동료로 때문에 힘드신 분들, 물론 상사 때문에 오시는 분은 많지만은 동료 때문에 힘든 분들은 거의 안 와요. 오늘 주제가 동료면서 상사도 다 포함한 회사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동료들이라도 막 튀고 자기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동료 보면 뭐 좀 짜증도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알아요? 일단은 잘? 본인이 그 동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문제의 원인이잖아요. 네. 그럼 신경 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눈에 계속 알짱알짱거린다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눈에 눈을 보여. 감으면 돼요. 그럼 소리가 또 들려. 소리가 안 나가면 들려요. 되지 그럼 않을까요? 회사 네? 그만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아니죠. 그 친구가 옆에서 알짱거리면 본인은 이어폰 끼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뭔가 그 사람과 같이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바로 그 마음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소통을 저 사람하고 안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 부담감. 예. 근데 마치 그 사람을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면 본인은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나한테 피해를 안 주면 되는데 뭐 내가 한 거를 가로챈다든지 그렇죠. 피해를 주기 시작하면 그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바로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내가 한 걸 가로챈 걸 보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거의 보살이 되는 그렇죠. 거지. 내 그 이야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럼 부처처럼 행동하라 할 것인가. 어. 바로 그게 이 부처님이 이 중생들하고 같이 사는 거는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도 보지 않은 척, 듣고도 듣지 않는 척, 뭐 그리고 말하고도 말하지 않은 척 이렇게 지내라고 그런 거잖아요. 네.
오늘 주제가 직장 사람들과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직장 동기가 주말에도 만나자고 합니다. 주말에는 직장 사람들이랑 만나기 싫은데 어떻게 거절할까요? 혹은 팀장님이 본인 일을 저랑 동료한테 다 시키고 본인은 온라인 게임을 해요. 정말 억울한데 사장님한테 이루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고민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진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네, 0912님께서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방송 듣고 있는데 주제가 발표된 이후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어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거죠? 네, 맞아요. 그럼요. 야, 이거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는 방법 주제를 들으면 괜히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서먹서먹. 그리고 괜히 우린 잘 지내고 있지? 우리 괜찮아. 괜찮지 않아? 하는 애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본인들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를 인정해야 되는 그렇죠. 이제 이 상황이 그동안 불편했던 것들 그렇죠. 생각나면서. 네. 근데 제일 저는 어려운 게 어느 정도 그 직장 동료나 선후배들과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될지가 참 어려워요. 사실 그 부분 진짜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쓰는 표현이 뭐 불가원, 뭐 불가근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게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사실 가족이라 생각하고 지내면 되는데 항상 뒤통수를 맞게 되고 맞아요. 항상 또 뭔가 내 거를 뺏들어 간다든지 내 거를 가르친다라는 이 생각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 잘 지낸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지내면 어떨까? 그건 좀 쉽지 않지 않나요? 근데 가족처럼 지내야지 뭔가 이 소통도 좀 하고. 그냥 가축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아니 근데 직장에서 지내는 시간이 거의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 더 많아요. 거기서는 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거죠. 내 근데, 마음이 편하려고. 그렇죠. 네.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관계를 특별히 많이 갖지 않고 내가 기본적으로 영역을 조금 설정을 하고 사실은 우리 이 직장 근무 공간은 자기 영역 설정이 거의 없는 공간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 동료와 같이 일을 하는 거가 엄청나게 긴장 수준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본인의 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모든 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의례적으로 일어나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나쁘고 진심이 통해야 되고 이런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1289님이요. 직장 동료랑 잘 지내고 싶어가지고 직장 동료분 경조사 가기 싫은데도 갔다 왔다.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본인이 자기 마음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또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마치 숙제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게 자기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자기 마음을 정리를 하면 이게 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갔는데 내가 진짜 거기 왜 갔지? 계속 관심도 없고 그렇죠.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돈은 또 돈대로 뭐 아는 척은 하죠. 돈 봉투를 받는데 아는 척이 하죠. 그렇지만은 금방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고 내한테 잠깐만 이야기도 안 나누고 맞아요. 왔던 네. 것도 기억도 못하고. 저는 심지어는 못하고. 갔더니 제 이름도 틀려가 동협아 왔나 이렇게 하고 그렇죠. 내가 괜히 왔나 싶은 그렇죠. 생각도 괜히 들고. 갔죠. 그거는. 그건 괜히 가는 거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내한테 와달라고 뭐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가는데 그렇지 않고 할 수 없이 직장 동료 누가 뭐 한다니까 가야지 그런 경우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럼 안 가도 돼요? 그럼요. 근데 다시 만났을 때 직장 안에서 만났을 때 껄끄러울까 봐 가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럴 때 네. 본인이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거야. 그럼 너무 근데 마음이 계속 너무 그러니까 소외되고 네. 왕따 당할까 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본인 마음이죠.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만일 야 그때 왜 내 결혼식에 안 왔어? 하면 너 결혼했어? 축하한다야. 네. 이러면 되는 거죠. 심지어 내 결혼식에도 안 온 분들이 자기 결혼식 오라고 문자 그렇죠, 오면 그렇죠. 문자가 오면 할 수 없이 가야죠. 안 와도 가긴 가야 됩니까? 아이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또 문자가 오는데 뭐 이 사람 내 결혼식에 안 왔어. 그럼 문자로 축하합니다. 이러면
끝내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네. 정말 쿨해요. 박사님한테 우리 셋째 돌잔치 그 문자 안 보내야 되겠다. 그럼요, 결혼할 때 그렇죠. 연락을- 연락 안 할게요. 네. 이거 아, 감사합니다. 불편하시겠네. 그럼요. 네. 요즘 직장인 사춘기 증후군이란 말이 있어요. 지금 초년병들 있죠. 이제 직장에 들어간 그럼요, 그 친구들 굉장히 힘들게 취업난을 뚫고 들어갔는데 금방 퇴사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 요즘 심각하죠. 젊은 친구들이 유독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참을성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들이 기대했던 직장 생활과 실제로 벌어지는 직장 생활이 너무 크니까 그 갭이 크거든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다 참고 지냈잖아요. 왜냐하면 옛날 어르신들은 직장 생활 안 하면 굶어 죽는다고 알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못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직장 생활 뭐 힘들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직장 생활 안 해도 굶어 죽는다 생각 안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부분에서 아주 큰 차이고요. 저도 이제 간혹 그 회사에 특강을 가면 그 담당하는 직원이 보통 이제 대리 뭐 과장 이 정도인데 그 친구들이 젊어요. 30대 네. 다. 그래서 물어보면 본인이 이 직장 다니는 거에 대해서 뭐 본인은 언제든지 그만둔다고 생각하고 다니지 내가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이직을 정말 많이 해요. 요즘 네. 친구들이.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은 회사 시간 끝나고 퇴근 시간 기다린 다음에 자기는 한다. 그 마음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만난 인연 언젠간 돌고 돌아서 또 어디서 만난다. 그러다 보니까 잘해야 된다. 근데 그건 옛날 분들이 많이 하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요즘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세대인데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신경 안 쓰니까 상처를 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위로도 상처받고 밑으로도 상처받고. 뭐 할 수 없죠. 뭐 본인이 선택한 건데. 그렇군요. 아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아 해야지. 상담료 안 냈다고 이렇게 상담해 주시네요. 아니 상담 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왜냐하면 그거를 선택하는 힘이 내한테 있느냐 상대방이 있느냐.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되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는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면 내가 산업비로 일하는 거고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 공로비로 일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주도권이나 주체가 아니고 시키는 것만을 한다. 이 마음이 되는 순간 직장 생활에서는 스스로 노비나 종처럼 자기는 아주 자기 자신을 아주 비하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종들끼리는 서로 싸우는 것밖에 일이 없어요. 왜 주인님한테 어떻게 잘 보여야 되고 주인님이 얼마나 나를 뭐 이뻐해 줄 건가 쟤를 이뻐해 주면 나는 상대적으로 밀리니까 이 마음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직장 생활이 이게 내가 내 직장이긴 하지만 마치 내 삶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그러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관계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도 이게 내 발전을 위해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이 완전 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에너지 그렇죠.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자 씨는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더 이상 주도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자 씨는 진짜 주도적인 걸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때마다 느껴요. 느껴요? 네. 동엽이는요? 그 반대예요. 네, 오늘 주제 직장 동료가 동료가 엄청 잘 지내는 주도적인데. 방법인데요. 그럼요. 여러분들 고민 계속해서 이 문자 나눠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청취자들의 물음에 황 박사님이 즉각 대답해 주시는 코너 속 코너죠. 퀵문킥답 시간입니다. 네, 6628님이 급하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얼마 전 이직을 했는데요. 저 말고 기존에 있던 여직원 셋이서 은근히 저를 따돌렸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뒤에서 자기들끼리만 속닥대고 밥 먹을 때도 자기들끼리 시켜서 나눠 먹고요. 이제는 그러려나 말거나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업무적으로 꼬투리를 잡고 제 말을 무시하네요. 윗상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사님? 업무적으로 꼬투리 잡고 본인 말을 무시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지금 문자 주신 분이 기존에 있던 여직원의 상사일까요, 동료일까요? 상사 아니겠어요? 상사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상사가 자기 밑에 있는 기존에 있는 여직원을 제대로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못하죠. 부하 직원한테 휘둘리는 건가요? 휘둘리죠. 그렇죠. 네. 이 문제는 결국에는 본인의 리더십의 부족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는 어쨌든 상사의 잘못이겠지만 네. 그래도 상사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 너무 쉽게 보인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쉽게 보인다. 또 상사를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 상사의 역할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상사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상사는 개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죠. 어떻게 불러놓고 막 혼냅니까? 아니요. 그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을 발휘하는 거고 네. 저 사람들이 나를 왜 무시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러면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정말 없으면- 슬픈 생각 마음이 들지만 실력이 없는데 저 사람은 뭐 시간이 돼서 저 자리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일 다 하고 저 사람은 그냥 뭐 그것만 하잖아. 그래서 네. 무시 당할 수도 있잖아. 그럼 본인은 그 상사의 자리에서 물러나야죠. 물러나야 됩니까? 그럼요. 아 마음이 아프네요. 자식도 키워야 되는데 물러나야 아니 됩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이 상사가 아니라 부하 직원으로 비굴하게 살아야 되고. 근데 지금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이건 달라요? 그럼요. 자기 업무적으로 꼬투리를 잡고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했을 때 뭔가 쌓인 게 있지 않을까요? 텃세를 부리는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문자를 주신 분은 제가 회사 한 다닐 거예요. 때 이랬거든요. 제가 그렇죠. 마지막에 늦게 들어갔는데 굉장히 저를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죠. 저는 해석을 좀 네. 잘못했는데 왜냐하면 실력이 없어서 이제 아니에요, 부하 직원의 아니에요. 업무할 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렇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1년 버티다 그냥 그만둬버렸거든요. 잘하셨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그게 본인이 후임자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텃세를 부리는 거는 본인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치 군대 가면 선임병 있고 후임병 있으면 네. 후임병이 어쨌든 선임병 말을 들어야 되는 그 룰이 작동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조직에서는 그 룰을 따를 것인가. 음. 그리고 또 본인이 진짜 남들보다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비싸게 되거나 심지어는 본인이 더 나아질 주도권을 수 있죠. 행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본인한테 달린 거예요. 근데 막 저도 그랬었는데 딱 들어가면은 막 웃고 떠들고 있다 갑자기 말을 한마디도 그렇죠, 안 하고 몇 그렇죠. 시간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밥 먹으러 나갈 시간에 갑자기 먹자 누구야 저만 빼고 딱 나가고 어머. 이게 1년을 가니까 야 미자 씨 제가 대단하다.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버텼대 1년이나 버텼네. 상당히 미자 씨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경계를 심하게 했다는 거죠. 예뻐서 그런가 보다. 아, 그렇죠, 그러세요. 그렇죠. 네. 아니에요. 지불해야 될 비용이에요. 아이고. 그리고 1530님은 네. 회사 생활 6개월 차 신입입니다. 입사하고 나서 한동안은 적응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분위기도 익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제가 하는 일들이 보잘것없어 보이고요.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동기들은 1시간 내에 해내는 일도 저는 2-3시간씩 걸리거든요.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합니다. 네, 이런 사연 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많아요.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못한다고 자책하는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진짜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첫째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학교 다니면서 넌 몇 등, 너는 몇 등, 너는 영어 점수 몇 점, 너는 수학 점수 몇 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항상 남들하고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파악을 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네. 본인이 웬만큼 잘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동기 누구에 비하면 저는 너무 못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계속 자책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보면 실력은 없지만 네. 자기가 돋보이고 싶고 1등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실력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왠지 저 친구한테 이기고 싶고 직장 동료한테 내가 그래도 좀 튀어 보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대한 오는 좌절감 때문에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런 분들이 아니고 동엽 씨 마음인 거요. 실제로. 어, 네, 큰일 났네요. 대부분의 이런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금 특별함,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기 자신만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뚜렷이 부각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남들이 좋아하는 또는 남들이 멋있다고 하는 그 기준에서 자기가 1등이 돼야 되겠다, 최고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계속 닥달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만의 차별점을 찾아라. 그렇죠, 예. 그렇죠.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윌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네, 8993님이 또 문자 주셨는데요. 5개월간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계약이 무산돼가지고요. 회사에 손실을 입혔습니다. 상사는 계약이 깨지는 일도 있으니까 마음을 추스리라고 하셨지만 저와 함께 연봉이 깎였습니다. 자꾸만 죄책감이 듭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우울해졌어요. 네, 이런 일이 이건 벌어지면 진짜- 나는 사실 손실 입어도 돼요. 네.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상사분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제 행동으로 인해서 그분도 손해가 갔을 때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돼요. 상사라는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관리 감독을 하는데 그분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책임이 있으니까 그분도 같이 연봉이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능한 상사를 만나가지고 계약이 깎였거나 재수없는 상사를 만나가 계약이 깎였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물론 내 능력이 충분히 그분을 잘 보필하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네. 그렇지만 상사 스스로가 계약이 깨지는 일도 있으니까 마음 추스리자라고 했으면 그분이 현명하신 거예요. 다른 분한테 정말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스타일 같아요. 지금 8993님께서. 그런데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하면 이 지구를 떠나야죠.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자연인으로. 그렇죠. 지구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많은 피해를 주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있는데 딱 일방적으로 나는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게 살겠다. 그거는 스스로 조직이나 관계를 맺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이게 감정이입을 조금만 해보자면 네.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제가 뭔가 잘못해서 그분까지 피해가 갔을 때는 그분한테 어떤 보상을 해주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분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동엽 씨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은 뭐 본인이 동엽 씨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름대로 충분히 그 상황에 대해서는 감내하고 근데 수용하실 수 그분이 좀 있는 이상하게 수준이에요. 변해가는 게 제가 그 마음이 늘 갖고 있거든요. 네. 수십 년 전에 잘못했던 행동 때문에 네. 그분이 피해를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늘 그분이 뭐 시키면 제가 그 보상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렇죠.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당연한 것처럼 하고 그렇죠. 함부로 대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동엽님은 그분한테 내가 보상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나를 누군가의 뭐 함부로 대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본인이. 네. 그렇죠, 그렇죠. 303 하나님은 올해 초에 회사 대표가 바뀌면서 10년 동안 실장이었던 사람이 대표가 됐습니다. 대표가 되고 나서는 툭하면 내가 놀아? 아직 내가 실장으로 보여? 월급 주는 사람은 나야! 하면서 앞뒤 없이 폭언을 쏟아내는데요. 아이고. 히스테리 부릴 때마다 사표를 날리고 싶지만 카드값을 보면서 참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가 그러게요. 있지 않아요? 많죠. 네. 네. 그럴 때 이 실장은 본인이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장의 마음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것도 물론 있는 것 당연하죠. 같죠? 그러니까 상당히 불쌍하잖아요. 대표가 됐는데도 실장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시하는 이미 주위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이 대표를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실장 수준으로 인정을 하니까 이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건 대표로 있는 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직원들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불쌍하게 생각하자. 그렇죠, 그 사람의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죠. 저도 이게 비싼 게 군대 있을 때 우리 김상병이
네. 김병장을 딱 달고 왔는데 입에 네. 계속 붙는 거예요 상병이. 그렇죠. 김상병님 했더니 이 녀석이 맞을만 하네요. 이 녀석이 내가 병장을 입으로 달았는데도 계속 그러게, 상병이야? 근데 그러게. 옆에 어떤 간모님이 야 누구? 했더니 얘 누구 김상병 하면 자기도 김상병 띠가 하더라고. 그거는 본인이 자기도 그렇게 나한테 병장이라 하라고 해놓고 자기도 김상병 하면서 가더라고. 아니 그거는 그 윗사람이고 네. 본인이 지금 아랫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잘못했네. 이거 그렇죠. 동혁 씨가. 이거 혼내죠. 혼나요. 본인의 지위를 알아야죠. 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신났네요 제가 괴롭히는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볼게요.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이다. 너무 어려워요. 뭐 나와의 관계다. 나와의 동엽 관계. 씨는 본인 자신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저하고는 사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하고 사이가 안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과의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그렇죠. 자존감도 찾고.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주인인지 아니면 종으로서 행동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와 저한테 큰 울림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박사님 네. 진짜 박사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아 그렇군요. 네. 주체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끌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핵심이에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다. 오늘 쓰담쓰담 상담소에서 수고해 주신 황상민 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행복 선서는요 김대리님의 사연입니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후배가 생겼는데 아직 일머리가 없고 눈치도 없어서 가르쳐야 할 게 많습니다. 꼼꼼하게 가르치려다 보니 차갑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황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반성했어요. 먼저 후배와의 관계를 쌓은 후에 조언을 하려고요. 제 입장을 이해해 주겠죠? 야 이거 이 문자를 보면서 또 제가 또 배우네요. 어떤 후배와의 관계를 만든 다음에 어떤 충고는 이 인간관계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뭐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와서 어떤 조언하겠다고 이렇게 조언해줬을 때 그분들이 받는 상처 기다리지 않죠. 네 제가 생각지 못하고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황 박사님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직장 동료의 관계, 나와의 관계다. 먼저 나에 대해서 좀 알고 생각을 하고 나서 나도 모르면서 남들한테 많이 얘기했네요. 저도 그랬어요. 미자 씨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